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벌써 네 번째 시간 보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학습 목표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어 구조 중에서 순차, 선택 구조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순차 선택 구조를 활용해서 주사위 홀짝 프로그램을 직접 엔트리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구조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사용자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도록 일정한 방법에 따라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제어 구조라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구조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어진 조건의 결과값에 따라 프로그램의 수행 순서를 제어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프로그램의 수행 순서를 제어한다라고 했어요. 아, 그래서 제어 구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어 구조는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실행할 때나 그리고 조건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여 실행을 할 때,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해 볼 거고요. 이와 같이 제어 구조는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어서 문제 해결 알고리즘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제어 구조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어 구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걸 미리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구조랑 프로그램의 순서를 뭔가 결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제어 구조의 종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순차, 그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반복 구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순차 구조와 선택 구조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 먼저 해보고 시작해 볼게요. 순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입력과 출력까지 명령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실행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 순차 구조는 프로그램의 아주 기본적인 실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무언가 한다라고 보면 다 순차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구조 봐볼게요. 선택 구조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실행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 구조예요. 조건에 따라 뭔가 달라진다? 그러면 선택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연산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금 복잡한 조건식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미리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반복 구조는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어진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여러 번 반복하여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작업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할 때 코드를 굉장히 간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순차 선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미지 사진이 조금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달걀, 계란 후라이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처음에는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릅니다. 그리고 나서 계란을 톡 까서 넣죠. 그 다음에 이거를 불로 이렇게 조금 익히면 계란 후라이가 되는데, 이 일련의 순서를 우리 제어 구조로 한번 살펴봐 볼게요. 처음에 방금 설명한 그 순서대로 하면서 계란 후라이가 완성되는 과정은 순차 구조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달구고 그 다음에 계란을 톡 까서 넣고 그 다음에
불을 익혀서 계란 후라이를 완성하는 거 순차 구조. 그 다음에 선택 구조에서는 이 계란 후라이에 맛소금을 넣을지 안 넣을지, 어떤 식용유를 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복 구조는 계란의 익힘 정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완숙을 좋아하면 완숙할 때까지 계속 불로 익히는 이 반복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실 수 있죠. 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순차 구조를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찾아봐 볼게요.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 때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다음 이 화면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뭐부터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괄호 안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이 됩니다. 괄호 안에 한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더하기, 빼기 이런 순으로 되어 있죠.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 때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이것도 순차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 강의를 보고 있겠지만 등교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학교 갈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씻고 옷 입고 학교로 출발을 하죠. 이 과정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친구는 씻고 나서 밥을 먹는 친구도 있고요. 옷 입고 나서 밥을 먹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순서대로 뭔가 이어지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순서가 있죠. 예를 들면 옷을 입고 씻는다던가 학교를 출발한 다음에 옷을 입는다던가 학교 출발한 다음에 씻는다던가 이런 순서는 없을 거예요. 자,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차 구조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순차 구조의 엔트리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볼게요. 명령어는 위에서 아래로 블록이 쭉 실행이 돼요. 여기서 보니까 화면에 두 가지 명령어 블록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약간 유사한데 다른 점이 보이실까요? 잘했습니다. 자, 안녕 말하는 명령어가 하나는 반복하기문 위에 있고 하나는 반복하기문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실제 실행했을 때 엔트리가 다르게 표현이 될까요? 그렇죠. 다르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위에서 아래로 위에 있는 명령어는 안녕을 먼저 말하고 이동을 하게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을 한 다음에 안녕을 말하겠죠. 실제로 수행하는 걸 쌤이 잠깐 가지고 왔는데 한번 살펴봐 볼게요. 위에 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을 말하고 자,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이동을 한 다음에 안녕을 말했습니다. 이 명령어 블록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구조, 제어구조 세 가지 중에서 선택구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택구조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실행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 구조입니다. 다양한 연산자를 사용한 조건식이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는 아니다. 이런 명령어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살펴보자면 전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전등을 여러분들이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럼 ON을 해야 될까요? 오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ON을 해야 불이 켜지겠죠. 오프를 하면 전등이 꺼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이 전등을 켜고 끄려면 ON, 오프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ON이라면 켜지고 오프는 꺼지죠. 이렇게 두 가지 선택 중에서 고르는 것을 선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치킨이랑 햄버거 중에 뭘 더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딱 보자마자 치킨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저녁 메뉴를 선택할 때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치킨, 햄버거 중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후에 뭐 치킨을 배달시켜 먹을지,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을지 이런 과정도 선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선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택 구조에 관련된 엔트리 명령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명령문들을 보시면요. 만일 무엇이라면, 만일 참이라면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참이라면 여기 참 안에 들어가는 게 조건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면 내부에 있는 블록을 실행, 이 안에 있는 내부 블록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만일 참이라면 앞에 있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래에 뭐가 붙어져 있어요? 아니면 이라는 게 붙어져 있죠. 자, 조건이 참이면 1, 에 있는 명령어 블록을 실행하고요. 조건이 거짓이면 2에 있는 블록을 실행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명령어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선택 구조가 다 끝나면 그 아래에 있는 명령어들이 차례차례 또 실행이 되겠죠. 이것도 실습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이 조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연산에 관련해서도 배웠습니다.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산술 연산도 이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다, 앞에 숫자가 크다, 작다,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 이런 비교 연산도 이 조건에 활용이 돼서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 그리고 그 다음에 또는 무엇이 아니다 이런 연산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는 그리고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조건이 다 참일 때 사용이 되는 거고요. 또는은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참이면 참입니다. 하나라도 오케이면 이게 실행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 조건이 아닐 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 연산들도 사용돼서 조금 더 복잡한 선택 구조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엔트리 프로그래밍 실습을 실제로 해볼 건데요. 주사위 홀수, 짝수 맞추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사위가 하나 나와져 있고요. 어떤 학생이 하나 있네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약간 동영상으로 먼저 보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주사위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춰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홀수라고 입력했을 때 틀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주사위는 랜덤으로 선택이 되어 내가 다음에 나올 주사위 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할지 대략 감이 오실까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홀수, 짝수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변수들이 있어요. 변수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어떤 내용을 저장하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장소요.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자, 뭔가 주사위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주사위 값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위 값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주사위 값은 몇부터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1부터 6까지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주사위 값에 해당하는 게 홀짝인지의 여부, 홀수인지 짝수인지의 여부 한번 이 값을 여기 이 변수에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거를 유추하는 거죠. 이게 홀수일 것이다, 짝수일 것이다 하는 입력값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해 볼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홀짝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홀수인지 짝수인지. 자, 생각해 볼게요.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 자, 홀수, 짝수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을 보시면 구별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값은 1부터 2, 3, 4, 5, 6, 6가지 숫자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2로 나누었을 때 앞에 있는 수가 몫입니다. 몫. 0, 0, 1, 1, 1, 2, 2,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나머지 값이에요. 1, 0, 1, 0, 1, 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가만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사위 값이 1이면 홀수잖아요. 홀수일 때 나머지는 1이 되고요. 2일 때는 짝수이잖아요. 짝수일 때는 나머지가 0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1일 때는 홀수, 0일 때는 짝수, 그 다음에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나머지 값으로 우리는 이 주사위 값이 홀수인지 짝수일지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미리 여기 들어와 있었어요. 크롬에서 play entry.org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창으로 들어오실 수 있죠. 선생님 미리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만들기에서 작품 만들기 들어가시고요. 자, 이 엔트리봇은 일단은 인사를 하고 보내줄게요. X 클릭 한 다음에 더하기 눌러서 오브젝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배경 하나 가져오시고요. 자, 선생님은 어떤 배경을 가져올까요? 자, 로보트 방이라는 배경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을 한 명 추가를 해볼게요. 사람, 선생님은 소년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소년 추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사위 추가하겠습니다. 주사위. 자, 주사위 이렇게 추가해서 세 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사위예요. 선생님, 주사위는 총 1부터 6까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할 수 있죠. 이 주사위도 똑같아요. 이 주사위도 지금 하나는 가져왔지만 모양이 다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사위 클릭해 보시고 모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양에 보니까 1, 2 클릭을 할 때마다 모양이 바뀌죠. 그렇죠? 자, 이거는 주사위 값에 대한 모양을 나중에 우리가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이 이름을 우선 1, 2, 3, 4, 5, 6이라고 바꿔볼게요. 1, 2, 3, 4, 5, 6. 바꾸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모양을 변경할 때 훨씬 더 편하려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미리. 자, 다시 블록에 들어가서 자, 이제 아까 필요한 변수가 몇 개라고 했나요? 그렇죠. 3개의 변수가 필요합니다. 변수에 들어가서 추가하기에 필요한 변수들을 입력해 볼게요. 처음에 필요한 게 뭐였죠? 그렇죠. 주사위 값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주사위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단하는 변수가 필요하다 했죠? 홀짝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하나 더 추가할게요. 우리가 유추하는 값, 입력값을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만드니까 왼쪽 상단에 변수 방들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변수를 만들었고요.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은 그냥 데리고 온 겁니다. 사람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주사위 위주로 코딩을 해볼 거예요. 주사위를 조금 더 키우시고 시작하자마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주사위가 말을 걸 겁니다. 자, 입력값을 받아야겠죠? 다음에 랜덤으로 주사위 값 나올 건데 이게 홀수인지 짝수일지 맞춰볼래? 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들어가셔서 입력값을 받아낼 수 있는 무엇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가지고 오시고요. 안녕을 지우고 홀수이면 홀수,
짝수이면 짝수를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쓸게요. 자, 주사위 값이 홀수 같으면 홀수, 짝수 같으면 짝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그렇죠? 조금 크니까 주사위 값이 홀수 같으면 홀수, 짝수 같으면 짝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입력값을 받을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홀수인지 짝수인지 우리는 여기서 유추를 해야 됩니다.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자, 선생님은 홀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홀수하면 여기서는 대답만 변경이 되고 그 다음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죠. 이 대답값을 활용할 거예요. 자, 이 대답을 어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유추하는 값이니까 입력값에다가 대답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답이 입력값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셔도 돼요. 홀수 하고 엔터 치면 선생님이 잘못 쳤네요. 다시 홀수 엔터 치면 여기 입력값이라는 변수에 홀수가 들어가 있죠. 아, 잘 되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를 랜덤 값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주사위라는 변수에 주사위 값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와서 여기는 10이라는 기본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무작위수로 집어넣겠습니다. 계산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쭉 한번 보시고 무작위수 관련된 명령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주사위 값은 1부터 6까지 수가 있으니까 주사위 값을 쏙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주사위 값이 이제 1부터 6까지의 랜덤의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건 선생님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이 컴퓨터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동작이 될 거예요. 일단 주사위 값이 이렇게 정해지고 주사위 모양도 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생김새에 들어가면 이 주사기의 모양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모양으로 바꾸기라는 게 있죠. 아까 여기에 선생님이 1, 2, 3, 4, 5, 6이라고 이름을 바꾼 게 느낌이 오시나요? 자, 이때 유용하게 쓰려고 미리 바꿔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자, 우리 여기에 주사위 값은 1부터 6까지 들어가 있을 테니 주사위 값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모양으로 바뀌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홀수 하고 엔터 하니까 사값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모양도 점이 4개인 걸로 변하게 됐죠. 잘 바뀌었네요. 자, 이제 우리가 입력한 값이 실제 홀수인지 실제 짝수인지 그거를 정답,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선택 구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흐름에 들어가서 만일 무엇이라면 이 들어가겠죠. 만일 무엇이라면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 해볼게요. 짝수인지 홀수인지. 자, 아까 홀짝을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었죠? 나누기 2 한 다음에 몫일까요? 나머지일까요? 그렇죠. 나머지였습니다. 일단은 계산에 들어가서 나누기를 가지고 오시고요. 주사위 값을 가지고 와서 뭘로 나눈다고요? 그렇죠. 2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여기서는 2로 나눈 몫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에 들어가서 몫이 아닌 나머지 값으로 가지고 올게요. 이거는 말고요. 주사위 값을 2로 나눈 값의 나머지가 몇일 때 홀수였나요? 여기서 판단에 들어가면 같다라는 게 있습니다. 주사위 값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뭐였죠? 1일 경우는 홀수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조건을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홀짝이라는 변수의 값을 정해줍니다. 홀짝이라는 변수, 홀짝에 이것도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위아래 넣어주세요. 홀짝을 홀수이면 홀수 입력해 주시고 짝수이면 홀짝을 짝수. 자, 주사위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 때에는 홀수, 아닐 때에는 짝수로 정해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입력한 값이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하나 더 선택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만일 비교하는 게 나을 거예요. 같다를 넣을게요. 같다를 넣고 우리가 입력한 값과 여기 홀짝이라는 변수의 값이 같다면 홀짝이라는 변수의 값이 같다면 정답이죠. 정답이라는 멘트를 날리겠습니다. 정답. 정답입니다라고 할게요. 정답입니다. 자, 4초는 되게 길기 때문에 2초만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같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2초 동안 말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돼야 될 텐데 시작을 하고요. 홀수로 넣을까요? 짝수로 넣을까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홀수 하고 엔터. 틀렸습니다 되어 있네요. 값이 4니까 짝수가 답이겠죠. 자, 그러면 다시 홀수 도전. 정답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3이니까 홀수가 맞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선택 구조를 활용해서 우리는 주사위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선생님 바람은 여러분들이 재밌길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제어 구조 중에서 순차 구조, 그 다음에 선택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도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어 구조 중에서 마지막 남은 하나, 반복 구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제어 구조 중에서 반복 구조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